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모텔 경매시에 좀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주의할 점을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약간 좀 말이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구독션에서 옥션으로 바뀌었죠? 저 습관돼가지고 물건 종류에서 이제 숙박시설을 검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한 70여 개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아무거나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모텔을 아이고 이런 이제 모텔을 낙찰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든 또는 임대를 주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면 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모든 것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이제 순리적으로 그냥 영업 허가 받고 영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재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매 같은 경우는 달라요. 경매가 딱 들어가게 되면 보통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년 시간 동안 임차인이 있든 아니면 또 임차인이 없이 공실로 있으면 겨울이 지나면 막 온수 같은 거, 보일러 같은 것이 막 파열돼 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경우도 많고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기계, 기구, 가구들, 그다음에 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에 임차인이 없이 그냥 공실로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새롭게 인테리어를 인테리어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각 호실마다 하나 들어가는 게 뭐죠? 뭐 침대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욕실 들어가야 되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퓨터 있어야 되지. TV 있어야 되지. 방 하나 꾸미는데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방 하나 꾸미는데 도배 장판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객실이 30개라고 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조심해야 될 거,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있고, 이 영업 허가증이 임차인 앞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영업 허가증을 낙찰자한테 쉽게 승계해 줄 리가 없겠죠. 뭔가를 요구하겠죠. 그죠? 뭔가를 요구할 거랍니다. 우리가 낙찰받은 것은 건물을 낙찰받은 것이지 그 안에 뭐 침대라든가 가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실은 임차인하고 이런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허가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허가증 또는 여기에 이제 어떤 각종 집기류 때문에 임차인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를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자, 왜 그러냐면 물론 이 허가증이 임차인 앞으로 돼 있어도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뭐 이런 것들도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셔야 돼요. 허가증에 임차인이 뭐 안 넘겨줘? 그래 나는 너 가구를 딱 가져가. 내가 다시 인테리어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그죠? 이 허가증이 설령 살아있다 하더라도 제가 소유권 이전을 근거로 해서 이 허가를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모텔 소유권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허가권은 양날의 칼인 거예요. 임차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를 봐서 잘 해결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구류들,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장기간에 만약에 공실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죠? 뭐 솔직히 나쁜 임차인 같은 경우는 뭐 침대라든가 그런 거 다 칼로 찌를 수도 있고, 그죠? 다 뭐 에어컨 같은 거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시고 임장 가시면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테리어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테리어도 내부하고 외부가 있죠. 외벽도 한번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외벽은 하는 데는 뭐 크게 비싸진 않지만 내부가 비싸요. 객실 하나 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TV, 뭐 냉장고, 그다음에 각종 기계 기구들, 침구류, 그다음에 또 이제 기타 도배장판,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죠. 이것이 보통 한 방당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유치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거의 인정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필요비 또는 유익비 요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뭐 어떤 자기가 뭐 도배를 했다든가 장판을 했다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자기의 영업을 위해서 순수하게 했던 것들은 유치권이 인정 안 되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사실은 유익비 필요비는 이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겁내시고 그러는데 재판으로 가도요 실질적으로 큰 금액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그러니까 유치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보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뭐 99.9%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나는 경우. 이게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정화구역, 절대 정화구역이나 상대 정화구역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있어. 근데 그런 모텔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허가권을 죽이면 다시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죠? 절대 정화구역 안에서는 다시. 그죠?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될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권에 관련돼서는 절대 정화구역이나 상대 정화구역 안에서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있다. 아니면 또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칼날을 가지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좀 잘 봐서 이런 경우는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획관리 지역 같은 거라든가 자연녹지 지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가가 안 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모텔을 신규로 하려면 뭐 주거지로부터 50m 아니면 또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어떤 뭐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자체 조례마다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섯 번까지 맞춰야 됐나? 제가 지금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두선 없어.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필요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 나왔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어, 인수 금액. 그죠? 인수 금액도 한번 인수 금액이 아니라 인력 수급이죠. 인력 수급. 인력 수급이라고 했나? 제가 잠깐 메모한 거, 제가 지금 집에 와서 잠깐 메모했던 거예요. 뭐 교재가 아니라 이건 제가 메모했던 거니까, 뭐 이것은 그냥 보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인력 수급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고 하면 보통 뭐죠? 프런트, 다음에, 객실 청소, 이런 부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그래서, 프런트 같은 경우라든가, 객실 청소,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요,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사실은 인력 수급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도시 외곽 쪽에 있는 거, 좀 차를 타고 한참 간다든가 그런 데는 사실은 인력 수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 꼭 해보시고요.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는 그다음에 상권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상권 조사. 상권 조사는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 도시 외곽 지역, 뭐 관광 단지라든가 아니면 좀 외곽으로 나가는 데 있죠. 외곽으로 나가는 데는 뭐 대실이 많은지 아니면 뭐 숙박이 많은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 조사를 한번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달방이라고 하죠. 달방이 많은지. 달방이 많은 사실은 모텔은요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요. 시설도 별로 낙후됐고 별로 외곽 쪽에 많이 있죠. 공사 현장이라든가 그런데 아니면 공단 인근에 그런데 달방이 많은지 아는지. 물론 이것은 경매뿐만 아니라 매매에서도 꼭 필요한 거예요. 달방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실이 많은지 숙박이 많은지. 뭐 대실이 많은 데는 도시적 대실 많더라고요. 요즘 자 모텔이 이렇게 잘 되나 뭐 어떤 잘 되는 모텔 가면요 낮에도 막 차가 막 만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좋은 현상이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좌우진 간에 이런 상권 조사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상권, 그 다음에 뭐 인력 수급 문제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쭉 1번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한 7가지 정도 체크해 주시면서 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한번 이 교재를 안에 제가 메모한 거 조금 보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